정말로 잔인하게 살해된 이 전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도 오늘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박사과정 중에 있었던 학생이었는데요.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. 숨진 남편의 스승이 오늘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대학원생 중에서 최상위권 학생이었다. 대부분 성적도 A+를 맞았다. SCI 논문도 2-3개 이상 쓸 정도로 연구 성과가 탁월했다.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상위 학생이다. 그래서 더욱더 안타까운 거예요. 김 장관님. 일단 고유정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. 맞아요.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더 안타까운 게 참 나쁜 여자 만났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던 젊은이였다. 그리고 좋은 박사과정 아빠였다. 학생이 돈도 없을 텐데 양육비까지 보냈잖아요. 맞습니다. 제가 여성가족부 있을 때 보면 한부모 가족들에게 멀쩡하게 잘 살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. 못된 아빠들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돌아가신 이 전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직 대학원생이에요. 내년 상반기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입니다. 대학원생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받아서 강의료 받고 있고요. 시간 강사들 강의료라는 게 뻔히 정해져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강의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사실은 그 정도면 본인 연구비나 생활비 대기도 굉장히 빠듯한 상황인데 꼬박꼬박 양육비를 아들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 고유정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보내주는 굉장히 좋은 아빠였습니다. 그리고 SCI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 학자들에게 인용되는 국제 색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렇군요.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방대에서 그리고 완전히 전업 학생으로 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알바까지 한 학생이 SCI급 논문에 이렇게 2-3개 이상 올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고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젊은이였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가 거의 밤잠 나오고 설쳐가며 못 자가며 공부하고 낮에는 일하고 이랬다는 거예요.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지인데요. 그런데 하나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이 학교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기자들이 밝혀낸 내용이 뭐냐면 그럼 뭐 등 떠밀려서 한 결혼이냐.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저 대학원의 학부에 이 고유정 씨하고 부부가 같이 다녔다고 해요. 캠퍼스 커플이었다. 네, 6년간 연애를 하고 한 결혼이라고 합니다. 한 6년 연애를 했는데. 그러니까 6년간 연애를 하고 또 같이 살면서 아들까지 낳은 사람을 그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죽일 정도다.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. 이번에 그 남동생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누나가 재혼했다라는 거를 이번에 알았다라는 진술이 나옵니다. 그래요? 가족도 모르게 재혼을 네, 했어요? 그렇습니다. 어허. 그러니까 제가 알면 알수록 이상한 사람이고 남편을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의붓아들 죽은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부터 해서 이제 점점 이상한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손 얘기까지 덧붙이자면 이게 대법원 양형 기준에 똑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범죄 그리고 이 방어하다가 생긴 살인죄에 대해서는 각각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. 예. 계획적인 범죄면 이 소위 가중 요인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방어하다가 했을 경우에는 감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사형에서 언도하자 또는 그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여론까지. 만약에 이게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범죄 또는 방어적인 범죄가 되면 살인이라 하더라도 사형 언도가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대법원 양형 기준까지 다 보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정말로 잔인하지만 치밀했던 이 고유정의 행각과 모습이 지금 하나하나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.